안녕하세요. 산돌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기세형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렇게 새해가 되면 가족분들과 제사도 지내고 또 같이 드실 음식도 만들고 하시다 보면 주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바로 수근관 증후군인데요. 손이 저리시거나 힘이 빠지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근관 증후군은 손목 부위에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우리의 손목에는 수근관이라고 하는 이 작은 통로가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곳에 정중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수근관을 덮고 있는 인대가 두꺼워져서 압박을 받게 되면 손이 저리고 통증 그리고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손을 꾹 쥐고 있으면 손바닥이 저리시잖아요. 그런 증상이 하루 종일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이 손저림과 통증입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지거나 손목을 오래 사용한 후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지나 검지, 중지의 손바닥 쪽이 주로 저리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이 엄지 쪽에 있는 근육이 위축이 되어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손의 감각이 둔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수근관 증후군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의 사용 등의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들, 그리고 설거지나 음식 만들기, 청소 등의 일을 많이 하시는 주부분들, 또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경우, 그리고 지병으로 당뇨병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있는 질환 같은 경우는 이런 요인들이 정중신경에 압박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해 볼 때 간단하게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을 이렇게 모아주세요. 이쪽을 꾹 누르고 계신 상태로 1분간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이쪽 부위에 압력이 증가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상태로 1분 정도 지속을 했더니 평소에 저리신 증상이 자꾸 나타난다고 하신다고 하면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손이 저린 것이 목에서 오거나 또 손목과 목 둘 다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경 근전도 검사하는 걸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전기 신호를 흘려서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게 목의 신경의 문제인지 손목의 신경의 문제인지 또 신경이 압박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게 참고가 됩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빨리 진단해서 그 근육 위축이 오기 전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생활 습관의 교정이 필요하죠. 손목 사용을 줄이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손목에 보조기 착용을 해서 신경 압박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심하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같이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주사들을 시행할 수 있는데 여러 차례 반복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사나 다른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 간단한 수술로 신경 압박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위에 2cm 정도의 작은 절개를 넣어서 직접 신경을 누르는 횡인대를 절개하는 방법으로 신경이 눌리고 있는 압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고 정형외과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저림감은 수술 직후에 호전이 될 수 있지만 근육의 약화, 그런 부분에 대한 회복은 다소 수술을 하셔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는 물리치료와 재활운동을 통해서 손목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근관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손목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고요. 장시간 손목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근관 증후군의 원인과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치료 방법이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손이 저린 증상과 힘이 빠지는 증상 등이 있다고 하면 이번 영상을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